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로 오히려 그 시스템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계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 파괴자였던 한 남자,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그걸 해냈습니다. 공화정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바로 그 행동으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에 무려 200년이라는 전례 없는 평화, 바로 팍스 로마나를 가져다 줬죠. 오늘은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천재, 공화국의 가면을 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정말 치밀했던 정치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공화정을 파괴해서 구한다? 이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떻게 한 시스템을 끝장내는 게 그걸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역설 속에 그의 진짜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의 기가 막힌 해법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가 구해야만 했던 당시 로마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살던 시대의 로마 사람들한테 평화라는 건 뭐랄까, 그냥 책에나 나오는 단어 같은 거였어요. 그들의 삶은 정치적인 암살과 피비린내는 내전, 이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공화정을 지탱하던 오래된 규칙들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고 로마는 말 그대로 완전히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죠. 그 혼돈의 중심에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었죠. 그는 무너져가는 공화정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어요. 원로원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군대의 충성심을 등에 업고 말 그대로 왕처럼 굴었죠. 결국 공화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암살당하고 말지만 글쎄요, 그의 죽음이 해결책이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로마를 더 깊고 어두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여기 이 말이 당시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독재자 한 명만 제거하면 공화정이 마법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아주 처참하게 배신했죠. 카이사르의 죽음은 공화정의 부활이 아니라 공화정의 가면을 쓴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할 무대를 깔아준 셈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절망적인 무대 위로 훗날 로마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 설계할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양자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명분을 무기 삼아서 군대를 장악했죠. 그리고 십수년 동안 이어진 지독하고 잔혹한 내전 끝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를 악티움 해전에서 박살내면서 마침내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의 최종 승자가 됐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모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친구 혹시 왕이 되려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그 역시 양아버지 카이사르처럼 단검에 쓰러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가 내놓은 답은 와, 이건 정말 정치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가짜 공화정. 이건 단순히 사람들을 속이자는 게 아니었어요.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간절히 원하던 안정을 보장하는 실로 전료한 균형 감각의 산물이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전략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원로원도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고 매년 집정관 선거도 열립니다. 하지만 오른쪽, 진짜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실제 권력, 그러니까 군대, 돈, 최종 결정권은 전부 다 아우구스투스 한 사람 손에 있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공화정이라는 명분을 지켜줘서 반발을 막고 자신은 실권을 꽉 쥐고 제국을 움직인 거죠.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들의 자존심은 세워주면서 실속은 자기가 다 챙긴 거예요. 그는 절대로 스스로를 왕이나 독재관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프린캡스, 그러니까 시민 중 첫 번째 인물이라는 아주 겸손한 칭호를 썼죠. 하지만 그 뒤로는 군 최고사령관인 임페라토르, 최고 종교 지도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 같은 핵심 직책들을 야금야금 다 차지했습니다. 이 직함 하나하나는 전부 전통적인 공화정의 직책이었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지니까 와, 이건 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합법적인 절대 권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쳐있던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이 피비린내 나는 혼돈을 끝낼 구원자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 그의 이런 제안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기꺼이 정치적인 자유를 내주고 당장의 생존과 안정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거의 신과 같은 권력을 손에 쥔 그는 이제 로마라는 도시에
아니, 제국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바로 군대였어요. 로마 역사상 최초로 상비군을 만들어서 장군 개인에게 충성하던 군대를 국가의 군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한테는 토지를 확실하게 보장해줘서 충성심을 얻었죠. 바로 이 개혁이 공화정을 끝장냈던 군벌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뿐만 아니라 제국 곳곳에 도로를 놓고 세금 제도를 정비해서 로마를 진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로마를 말 그대로 벽돌의 도시에서 대리석의 도시로 바꿔버리면서 일자리를 만들었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서 시민들의 배를 채워줬습니다.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로마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죠. 사람들이 드디어 정치 싸움이 아니라 내일 뭘 먹고 살지, 내 미래는 어떨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치밀한 설계와 개혁이 만들어낸 결과물,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평화의 시대가 탄생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온 평화라는 뜻이죠. 이 두 단어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낸 한 시대 그 자체를 부르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전까지 100년 동안 핏바람이 불었던 것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약 200년 동안 이어진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 멈추고 세상을 건설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영토는 최대로 넓어졌습니다. 지중해는 더 이상 해적들이 날뛰는 무서운 바다가 아니라 로마의 호수가 돼서 제국 곳곳으로 물건과 사상, 문화가 자유롭게 흘러넘쳤습니다. 200년. 여러분, 200년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무려 2세기에 걸쳐 지속됐다는 사실.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정교하고 튼튼한 판을 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 위대한 평화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죠. 아우구스투스는 혼돈을 끝냈습니다. 맞아요. 평화를 가져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화정의 숨통은 완전히 끊겼고 사실상의 황제 독재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200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자유를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비단 2000년 전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